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서울시 추경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소상공인 분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이라고 해서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요. 서울시 소상공인 또는 서울시 소상공인 이 지원금이 궁금하신 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굳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나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올해 첫 서울시 추경안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언제 통과됐냐면 11일에 본회의에서 1조 1876억 원 규모로 추경안이 처리가 됐죠. 자, 이게 3월 17일에 서울시가 추경안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오늘이 4월 14일이거든요. 거의 한 달 만에 11일에 통과가 됐으니까 한 달 조금 안 돼서 사실 이제는 시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규모가 중요합니다. 1조 1876억 원. 자,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 언제 3월 17일에 제출한 추경안은 1조 1239억 원. 637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줄어든 게 아니라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예상했던,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 100만 원 일상회복지원금, 이게 원래 원안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소가 됐으면 이게 변할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감소가 됐으면 이거 금액이 조정될 수 있겠지만은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그대로 처리가 됩니다. 자, 특징 볼까요? 시의회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대거 삭감했던 5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은 모두 복원이 됐대더라. 기타 등등 이런 거는 소상공인이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 대중교통 지원, 서울 영테크, 지금 시장에서 언론에서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게 이거죠. 임산부들에게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한다는 거. 요것만 사실 조금 많이 기사에 나오지, 이 소상공인 100만 원 지원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기자들도 모를 수도 있겠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100만 원 지원금이 더 와닿았겠죠. 자, 다른 지자체도 가능할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도 이 100만 원의 지원금이 가능할까요? 제 개인적 생각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재원이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 시의회에 제출한 초안 추경 규모가 아까 말씀드렸죠. 1조 1239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최종이 한 600억 원 더 늘어난 건데, 아무튼 간에 원안은 1조 1239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분석해보면 세계 잉여금, 그러니까 남는 금액이죠. 세금을 걷어서 또한 세금을 지출한 이게 남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8,303억 원. 사실 서울시만 이러죠. 예,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이 서울시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100만 원씩 주는 거는 사실 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우린 뭐하냐, 이렇게 서울시는 이러는데 우린 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재정 자립도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자체들도 하고 싶어도 아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좋겠고요, 다른 지방도.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추경 안에 정말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 요약 설명을 해드리면, 이 100만 원에 대한 요약, 자, 약 한 7만 7천여 개소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지원 대상이. 근데 어떤 분들이냐면 연매출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이에요. 제가 이미 이 영상을 과거에 서울시 추경안이 나왔을 때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 해드렸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이 14일이잖아요. 11일 날 통과됐고 조금 제가 바로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가 그 사이에 뭔가 변한 게 있으면 확실히 이제 변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뭐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지만 대상자는요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입니다. 자, 경영위기 업종 볼게요.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자, 요렇게 서울시가 공문에 정해놨습니다. 자, 경영위기 업종. 자, 이거 우리 잠깐 볼게요. 우리 이거 제가 지난 영상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올려드렸는데 그래도 혹시나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업종이 어느 업종인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성공 공식 카페.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카페죠. 자, 여기에 가보시면 여기 보면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자료실 보이시죠? 여기 자료실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경영위기 업종 277개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다운로드 하세요. 이거 로그인 해야 되네요. 자, 하시면 여기 올려드렸습니다. 경영위기 업종 277개. 그래서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그래서 요거 다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아시죠? 무슨 얘기 하는지? 과거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줬었던 지원금에 활용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올려드렸으니까 살펴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자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부합을 해야 됩니다. 다 여기에 들어맞아야 돼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연매출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이고요. 정부에서 손실보상을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사실 같은 얘기거든요. 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번에 그 서울시가 주는 이 일상회복지원금의 취지가 뭐냐면 서울 그 중앙정부가 손실보상을 줬던 거 그걸 못 받으신 업종들이 있어요. 못 받으신 업종 여기입니다. 경영위기 업종. 경영위기 업종이 이걸 못 받았단 말이죠. 그 손실보상을. 그래서 이 업종들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보상을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다시 한번 정부가 손실보상을 줬었죠. 그 손실보상 대상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제외하고 주는 겁니다. 왜? 원래 취지가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업종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경영위기 업종으로 되신 분들은 당연히 손실보상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사실 이게.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제가 항상 지난 영상에서 한번 그 안타까운 얘기를 해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 받았어요. 근데 최저가 얼마였죠? 50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왜? 이거는 손실보상은 뭐죠? 정률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률이래. 정액제가 아니죠. 방역지원금 정액제죠. 100만원, 300. 자, 이건 어떤 거죠? 100만원 딱 정해져 있죠. 정액제예요. 손실보상은 정액제가 아니었죠. 손실 비율에 따라서 달라졌죠. 최소 50만원이었습니다. 이거 받으신 분 꽤 되시죠? 그러면 손실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럼 50만원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100만원 받는 게 낫지. 이런 사태가 이번에 이제 막상 이거 일상회복지원금 들어가게 되면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너무 뻔히 예상이 돼요. 어떤 분들은 토해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받았던 걸 토해내서 거의 뭐 제로이신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나 손실보상 받지도 못했는데 이것까지 못 받는 거예요. 서울시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 이러한 어떤 사각지대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해 보고요. 장담하건대 이거 이슈화 될 겁니다. 아무도 지금 이런 거 얘기 안 하시죠. 분명히 이거 이슈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손실보상 대상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경영위기 업종이기 때문에. 근데 나 손실보상 받지도 못했는데 대상자이긴 한데 받지도 못했잖아요. 영원이신 분들. 그러면 이거 못 받으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마 이런 논란이 조만간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상자 또 볼까요? 자, 또 하나 있어요. 기존에 서울시 소상공인 직임자금 이거 받으신 분들은 제외입니다. 직임자금 뭐였죠? 저기 임차금 지원하는 거 100만 원. 이거 받으신 분들 있죠? 자, 이거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이 일상회복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자, 이 세 가지 대상자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들을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상자가 나온다는 거. 많은 분들 오해하세요. 그 서울시 소상공인 1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 서울시 소상공인이니까 받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저는 항상 팩트만 말씀드리죠. 왜? 팩트가 아니면 희망 고문이 되고요.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요. 막상 못 받으면 분노하게 되고요. 그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저는 이제 팩트입니다. 어그로 끌려고 막 화려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대상자 미리 말하고 가는 겁니다. 굳이 이 내용은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이기 때문에 아니신 분들은 굳이 볼 필요 없다고 미리 대상자를 말하는 게 어그로 끌고 싶지도 않고 시간 낭비고 희망 고문이 되고 그러면 오히려 제가 유튜브 하는 취지에 안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급 시기 볼까요? 자, 4월에서 5월 사이에 당연히 지급이 완료가 되겠죠. 지급 완료입니다. 왜 그러냐면 6월 뭐가 있어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전에는 무조건 지급해야 돼요. 서울시나 의회나 똑같습니다. 예. 발등에 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추경안에 대해서만 나왔지 이거는 뭐냐면 시행 공문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예, 시행 공문 언제 주겠다, 어떻게 신청하라, 지급 방법 이런 거 조만간 나올 거예요. 좀 저는 11일에 이게 의회에서 통과되고 제가 14일이잖아요. 오늘 좀 기다렸던 이유가 요 사이에 공문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예, 시행 공문이 그러면 시행 공문을 보고 이제 좀 말씀드리면 더 좋으니까 좀 기다렸는데 14일까지 해도 아직은 나오지 않았네요. 오늘 14일 오전 9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아직 시행 공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행 공문이 나오면 더 정확하게 또 지급 시기, 지원하는 방법, 또 어떻게 지원받는지 뻔히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것은 이제는 추경안, 서울시 추경안의 공문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다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전 팩트만 말씀드리죠. 그래서 추경안 공문에 3월 달에 서울시에서 나왔던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온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연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기 업종 100만 원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서울시 소상공인 직임자금 받으신 분들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나오죠. 자, 일상회복 분야에서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에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 약 8만 개소, 그죠?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8만 개소에게 일상회복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공문을 토대로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뭐 굉장히 많아요, 사실. 내용은 굉장히 이 추경안 공문에는 정말 내용이 많은데 뭐 재창업 지원금, 한계 소상공인 재기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그다음에 고용장려금 지원, 그다음에 뭐 도심 경쟁력 강화, 모국 근로자 지원금 지원, 매출 채권 보험료. 이거는요 지난 영상 그 추경안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걸 다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그 서울시 추경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다 나왔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거 중심으로 일상회복지원금 100만 원 지원하는 거 이거 많이 궁금들 하셔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도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여정 패밀리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 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다 끝났기 때문에. 자,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남아 계시죠? 자,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더 건강하십니다.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여러분께 오늘 14일입니다. 오늘 장사도 더 잘 되실 거고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십시오.
건행하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건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잘 됩니다.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만 여러분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